안녕하세요. 이야기인 독서당의 양충석입니다. 2022년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인 독서당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서당의 뿌리는 조선 세종때로 올라갑니다. 집현전 학자들에게 준 독서 휴가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독서 휴가. 책을 들고 책을 읽기 위해 휴가를 떠나는 거.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그만큼 조선시대 교육은 독서가 기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가 독서당 터입니다. 지금은 건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터로만 알려져 있고요. 주변에는 아파트로 빼곡히 지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책을 읽고 휴가를 보냈었죠. 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율곡 이이이기도 합니다. 율곡 이이. 그러다가 우리 교육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목표가 바뀌었잖아요. 예. 교육의 목표는 생각 없이 말 잘 듣는 식민지 백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뭘 뺐을까요? 네, 독서를 뺀 거예요. 예. 그러면 일제가 물러가고 난 뒤에 미 군정이 들어오거든요. 해방 이후 미 군정하에서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도 독서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실용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산업화에는 독재라는 것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격하게 충돌을 하게 되죠. 이때 독서는 어땠을까요? 네, 공공의 적이었어요.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책 읽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주화가 자리 잡고 난 뒤는 어땠을까요? 민주화가 자리 잡고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독서가 비로소 실용교육에 녹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독서의 대명사가요, 논리속독이었어요. 대한 논리속독학원. 막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 다녀보신 분들 계실걸요. 부모님 중에는. 예. 그러고 있다가 그 뒤에 나타난 것이 독서 논술이에요. 독서 논술. 독서에다가 논술을 덧붙인 거죠. 그러면 독서 논술로 끝일까요? 물론 이거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독서 논술로 끝이겠느냐고요. 예.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이 독서 여행입니다. 독서 여행. 독서당은 이미 논리 속독의 시대부터 독서 논술을 넘어 독서 여행으로 20년간 학생들을 만난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요, 상업적 멘트가 아닙니다. 이야기인 독서당에서는 이미 20년간 현실이었어요. 참고로 여기 지구본이 있고요. 그 옆에 쭉 세워진 책이 있죠? 이거요, 어디서 이미지 따온 게 아니라 실제 독서당에서 학습법반을 공부한 학생들이 학습법에 대해서 읽은 책들입니다. 읽은 책들. 예. 즉, 독서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한다. 그리고 결과물은 책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을 읽은 사람은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결국 한 권의 책으로 남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들을 보면서 독서와 여행에 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욕을 확대시킨 거거든요. 확대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뒤에 풍차가 있어요. 풍차. 돈키호테와 풍차.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의 아주 대표적인 표지입니다. 자, 글쓴이가 누구냐면 네, 세르반테스입니다. 세르반테스. 세르반테스. 그는 돈키호테를 왜 썼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독자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물론 독자가 그 책을 읽고 도전과 용기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건 독자의 몫이니까요. 어떻게 해석하건 그건 독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나 세르반테스가 왜 썼는지는 알 필요가 있죠. 그럼 왜 썼느냐? 자책입니다. 자책. 시대를 읽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감옥에서 구상했고 그다음에 출소 후에 완성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혹시 캐리비안의 해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캐리비안의 해적. 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캐리비안이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캐리비안. 예, 북미가 있고요. 중미가 있고요. 남미거든요. 예, 유럽, 특히 스페인에서 어디를? 바로 이 남미를 약탈을 했죠. 남미 약탈했어요. 예. 그러면 약탈할 때 주로 뭘 많이 약탈했느냐면 금입니다. 금을 약탈해 가지고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주변에 뭐가 있었느냐? 약탈해 온 것을 약탈하는 해적들이 있었어요. 그 해적을 비유한 세력이 어딜까요? 바로 영국입니다. 어쨌든 그 해적들과 맞서싸기 위해서 스페인에서는 군대를 만들죠. 예, 그 군대가 무적함대입니다. 무적함대. 와,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잖아요. 예, 바로 그 무적함대에 군수품을 납품한 사람이 바로 누구? 예, 세르반테스입니다. 문제는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이름이 무적함대잖아요. 예, 바로 그 무적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자기 난 거죠. 아유, 그 덕택에 결국은 군수품 납품한 것, 예, 죄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세르반테스, 감옥에 있는 내내 뭐 했을까요? 자책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뭘 후회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를 읽지 못한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시대를 읽지 못한 자신. 돈키호테라는 캐릭터가요, 시대를 읽지 못하고, 예, 근대로 달려가는 근세에, 예, 저기 세르반테스의 시대를 근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대로 달려가는 근세에 중세로 돌아가겠다고 소동을 부린 겁니다. 소동을 부린 거예요. 자, 돈키호테가 미쳤다는 것을 세르반테스는 기가 막히게 그려냅니다. 기사 돈키호테가 풍차와 싸우는 것으로 상징화해요. 풍차는요, 중세의 산물이에요. 예, 바람을 이용한 것. 어떤 인위적 동력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한 거니까요. 근대는 인위적 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기관이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키호테가 정상인이라면 중세로 돌아가고 싶었다면 무엇과 싸워야 됐을까요? 밀려오는 근대와 싸워야죠. 예, 전기기관과 싸워야 되죠. 그런데 돈키호테는 중세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중세와 싸웁니다. 즉 풍차와 싸워요. 모순이죠. 이거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를 읽지 못하는 인생은 꼭 미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 책 학습하고요, 학생들과 여행을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돈키호테의 배경지, 바로 라만차 마을. 예, 스페인에 있는 라만차 마을. 예, 캄포 데 크립타나라고 하는 그곳이죠. 예, 그곳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 뒤에 풍차들이 있죠. 바로 이 풍차와 싸운 겁니다. 예. 아유, 아직 뭐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때 여행 제목이 도행지이성이었어요.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고야가 그린 5월 3일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예, 혁명을 다룬 거죠, 혁명. 예.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손 들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위로하는 거 뭐 어떤 상징이며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난 뒤에 여행을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양구로 갔습니다. 양구로. 양구에 가면은 그 유명한 박수근 미술관이 있어요. 박수근 미술관. 그래서 그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나와가지고 그때 자연휴양림에서 머물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곳에서 머물며 밤 됐을 때 밤피크 하자고 나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조별로다가 연출을 한 거예요. 조별로.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한 장의 추억으로 남았네요. 그럼 한 장의 추억으로만 끝났을까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시대를 뉴 노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뉴 노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표준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를 물으면 안 가르쳐 줬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정보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어떻게 일반화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예, 이것이 디지털이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대표적으로다가 유튜브요.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조회수라는 것이 나와요. 25만 회, 120만 회, 58만 회. 뭐 이런 것들. 결국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것. 그러면 뭐가 생기더라? 돈이 만들어지더라 아닙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 노하우의 시대는 상대방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돈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남에게 알려야 하거든요. 남을 알리면 내 것을 알아야 할 사람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한마디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책입니다. 책이에요. 물론 디지털 책도 있고요. 종이책도 있어요. 어쨌든 책입니다. 텍스트로다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 물론 앞으로는요. 이것 말고 실제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게 수능에도 독서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다음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습관은 일찍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 갔더니 독서가 중요하대. 야, 책 읽어라. 이거 아니죠. 일찍부터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생활 공간, 독서당에서 제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입생 모집에 관련된 사항은요. 초등은 동화가 있습니다. 창의가 반짝반짝, 그 다음에 초등 고전이 있거든요. 중등에 비해서 가볍기는 하지만 함께 사는 진리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전앤 학습법.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을 품었는데 이룰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전과 학습법을 같이 학습합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한국 역사문화반이 먼저 있어요. 이것은 한국 역사를 뼈대로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역사 동화를 읽어나가면서 본인 또한 역사 동화를 쓸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거고요. 중등 고전이 있죠. 다음은 세계 역사 문화반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단편 문학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 과정이 있는데 고등 과정은 사회 철학이 있고요. 미학이 있고요. 경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 인문학 아카데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 독서당도 있습니다. 책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인문학 특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3월 즈음에 독서 특강을 만들 생각입니다. 성인들 모임 그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